545년 고구려 제25대 태왕 양원왕이 즉위했습니다. 휘는 평성으로 선왕 안원왕의 장남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남다른 용맹을 지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즉위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서기에 따르면 안원왕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고 중부인의 아들인 평성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평성은 겨우 8살의 나이였으며 이는 추군과 세군이라는 두 귀족 세력 간의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을 불러왔습니다. 추군은 중부인의 외척 세력이었고 세군은 소부인의 외척이었으며 두 집단은 각기 자신이 지지하는 왕자를 즉위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추군이 세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으며 세군의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2000여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양원왕의 즉위가 혈로 위에 세워졌음을 의미하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가 통치 초기부터 귀족연합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546년 고구려 내부의 혼란은 지속되었고 백제봉기에도 고구려 국문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양원왕은 귀족들의 사병 충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대대로라는 최고 관직을 둘러싸고 귀족들 간의 충돌이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왕권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후 고구려 정치는 점차 귀족 중심의 연립체제로 전환되어 갔습니다. 548년 가야 연맹의 일원인 알라국이 백제의 압박을 받아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동해 출신 병사들을 동원해 백제의 독성산성을 공격했으나 백제와 동맹 관계였던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고구려군은 낮에 연합군에게 완패를 당하고 철수합니다. 551년 북방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몽골계 유목 제국인 유연을 무너뜨린 돌궐이 세력을 확장하며 고구려의 신성과 백암성을 침공해왔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이들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장군 고을이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맞서 돌궐군 1000명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북방에서의 위협이 해소되기도 전에 남방에서는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해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공동 침공해 하류 6구는 백제에, 상류 10구는 신라에 빼앗기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는 광개토대왕 이래 고수해온 한반도 중부 지배권을 잃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고구려의 전성기가 사실상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양원왕은 성왕이 평양성까지 진격하려 하자 신라와 밀약을 맺어 이를 저지합니다. 그는 진흥왕에게 함흥평야 일대를 할양하고 한강 유역 점유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백제와의 연합에서 탈퇴할 것을 유도했고 결국 백제와 신라 사이의 균열을 만드는 데는 성공합니다. 552년 동국통감 은이해에 고구려의 왕산악이 검은꿀을 창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업적이 드물었던 양원왕 치세에서 보기 드문 문화 기록입니다. 553년 고구려는 백합야 전투에서 백제를 공격했으나 패배했고 554년에는 백제의 관산성 전투 패전 이후에 혼란을 틈타 옹천성을 공격했으나 큰 성과 없이 철수합니다. 고구려 내부 정세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이 시기 왕족 장배왕이 무리를 이끌고 외국으로 망명해 높은 지위를 받았다고 하며 이는 내부 권력 투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북사의 기록에 따르면 북제의 사신 최류가 고구려에 와서 북이 유민 5천호를 돌려달라 요구했으며 양원왕이 이를 거부하자 최류가 왕을 구타하고 이를 얻어냈다는 황당한 기록이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북사 외의 다른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시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졌다는 중국 측 인식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57년 10월 양원왕 제위 13년째 되던 해에 고구려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수도 환도성에서 간주리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간주리는 이름만 전해질 뿐 신분이나 직책은 삼국사기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수도 중심부에서 직접 반란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닌 고위 귀족 혹은 군부 실력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반란은 당시 고구려의 혼란한 내정을 반영합니다. 양원왕은 즉위 초기부터 왕위를 둘러싼 세군과 추군의 충돌 속에 정권을 잡았고 이후에도 귀족 연합정권 체제가 지속되면서 중앙 집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대로 자리를 놓고 귀족들 간의 충돌이 빈번했으며 왕은 갈등을 중재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권위가 약화되자 각 지역 혹은 중앙 군부 내 인물들이 독자적인 권력 행보를 시도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간주리는 이러한 시기에 틈을 노려 반란을 시도했으나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계획은 실패했고 간주리는 곧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기록은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수도 환도성이라는 점 그리고 명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조정이 이 반란을 상당히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간주리의 반란이 특별한 이유는 이 사건이 고구려의 왕권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한가운데에서 반란이 발생했음에도 왕권이 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 또 이후에도 유사한 귀족 내 권력 투쟁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은 당시 고구려의 정국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이 사건은 평원왕 즉위 이후에도 이어지는 고구려의 내적 분열과 몰락의 서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고구려는 이로부터 약 110년 뒤인 668년 결국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략 속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해 양원왕은 아들 양성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 인물은 훗날 평원왕으로 즉위하게 되며 양원왕의 뒤를 잇는 인물이 됩니다. 559년 양원왕은 재위 15년 만에 붕어했습니다. 그는 반란과 전쟁, 외교적 굴욕이 교차한 불운한 시대의 군주였으며 동국 통감 은글을 두고 무략이 부족하여 나라를 위축시킨 군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통치기 동안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잃었고 내부에서는 귀족 분열과 왕권 약화로 혼란이 극심했으며 외부로는 북방의 돌궐, 남방의 나제 동맹, 그리고 중국 북조의 외교적 압박까지 3년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한 시대를 지탱해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여지가 있으나 고구려의 전성기를 종식시킨 왕이라는 역사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